굴지의 재벌가 막내딸이 선택한 남자는 이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잔인한 조롱 속에서 남편의 손등 위로 차가운 와인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주그룹강 회장의 저택은 오늘도 빈틈없는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수정 조각을 통해 빛을 굴절시키며 식탁 위를 비추었죠. 그 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려 식탁 끝자락에 앉은 막내딸 서희와 사위 진우의 어깨 위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긋한 음식 냄새조차 서희에게는 숨을 막히게 하는 독가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희는 식탁 아래에서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진우의 앞에는 정성껏 보자기에 싼 소박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며칠 밤을 고민하며 고르고 고른 그가 처가 어른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심이었습니다. 큰언니 서유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돌리며 그 상자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고 입가는 비릿한 조롱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손가락 끝으로 진우의 보따리를 툭 하고 밀어냈습니다. 예, 서희야. 이런 건 집 지키는 개한테나 주는 거 아니니? 그 한마디에 식탁 위를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오빠들과 형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식당의 높은 천장을 타고 돌아와 진우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듯 떨어지는 젓가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아내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피의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금속의 냉기뿐이었습니다. 형부인 박 검사는 안경테를 치켜올리며 진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피의자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냉혹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어이, 박서방. 자네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영 그림이 안 맞네. 법조계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야.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 위에 놓인 바지춤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천이 구겨지는 소리가 서희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서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수모를 견디고 있는 남편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족의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 막내딸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마련된 잔인한 재판장이었죠. 그때 서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진한 핏빛의 와인이 진우의 하얀 보따리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성껏 묶은 매듭 위로 붉은 얼룩이 무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어차피 버릴 거였지? 식탁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진우는 젖어버린 보따리를 닦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도 차가운 와인 방울이 튀었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서희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식탁보의 한쪽 끝을 강하게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음과 함께 고가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음식물과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만하던 언니와 오빠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오직 식탁 상석에 앉은 강 회장만이 미동도 없이 찻잔을 바라볼 뿐이었죠. 명심하세요. 오늘 당신들이 쏟은 건 와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눈물이에요. 서희는 와인에 젖은 진우의 거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희에게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희는 저택의 거대한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서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서희 씨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저택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내 남편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 당신들의 오만을 반드시 꺾어놓겠노라고 말이죠. 서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진우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희 씨는 이제 남편을 지키는 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무시당하던 남편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서희 씨는 밤을 꼬박 새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작은 아파트 앞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줄지어 배달되었습니다. 그 상자들 속에는 남편 진우 씨를 정계의 슈퍼스타로 만들 두꺼운 법전과 정책 서적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과연 이 무모한 도전의 끝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희 씨의 손에 들린 첫 번째 책 위로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의 저택을 뒤로하고 돌아온 곳은 서희 부부의 작고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진우는 말없이 젖은 겉옷을 벗어 세탁기 안에 넣었습니다. 옷감에 스며든 와인 냄새가 좁은 거실 안으로 비릿하게 퍼져나갔죠. 진우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인지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희는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옷을 타고 서희의 가슴으로 전해졌죠. 서희는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은 건 남편일 텐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려 애쓰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봐요.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 참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쌓여 있던 잡동사니들을 단숨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고가의 가방들과 보석 상자들을 거실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이 우리 남편의 앞길을 열어줄 미천이 될 거예요. 진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서희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밤을 꼬박 새워 인터넷 중고 커뮤니티에 자신의 애장품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명품 시계부터 한정판 가방까지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들이 하나둘씩 돈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며칠 뒤 거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대신
두꺼운 법정과 정치학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서희는 남편의 손에 낡은 펜 대신 새 만년필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가슴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머리가 되어줄게요. 진우는 처음에는 낯선 글자들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밤새 곁을 지키며 커피를 타주는 서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웃음을 공부로 갚아주겠다는 듯 무섭게 책장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재벌가 언니와 오빠들이 가진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선 바닥부터 다져진 진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서희는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자신도 쉬지 않았습니다. 과거 재벌가에서 배웠던 정무 감각과 인맥 관리 비법을 총동원해 남편의 이미지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투박한 사투리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거친 손마디는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훈장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큰언니 서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윤은 사람을 시켜 서희의 아파트 단지에 저속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쫓겨난 망나니 딸과 백수 남편이라는 낙인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돌아왔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서희는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욕은 서희 씨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죠. 서희는 남편 진우를 데리고 주말마다 재래시장과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인들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고충을 경청했습니다. 진우의 눈망울에는 서윤이나 형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했고 조금씩 인터넷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롱 섞인 댓글들 사이로 진짜 박진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희는 밤마다 남편의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요. 당신은 후자가 될 거예요. 진우는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서희의 거실 벽면은 형형색색의 포스트잇과 복잡한 선거 전략 지도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선택한 이 가시밭길 위에서 부부의 사랑은 전우회처럼 깊어갔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이제 아내의 믿음 아래 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서윤의 공격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서윤은 남편의 검찰 인맥을 동원해 진우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서희의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남편의 책상 스탠드를 더 밝게 켰습니다. 결전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희와 진우는 이 거대한 권력의 파도를 넘어서 정계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폭풍 전야의 정막 속에서 진우가 넘기는 책장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재래시장의 입구는 활기로 가득하면서도 어딘가 처절한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진우는 낡은 점퍼 차림에 장갑을 끼고 시장통의 무거운 짐들을 묵묵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사위로 불렸던 남자의 손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죠.
서인은 멀찍이 서서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기보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짐을 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늘 장사는 어떠셨는지 묻고 상인들의 갈라진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었죠. 그의 눈빛에는 재벌가 사람들의 오만한 동정이 아닌 같은 땅을 딛고 선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가장 힘든 일을 도맡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진우는 박서방이라 불리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대접받는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장 골목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시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시장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죠. 큰언니 서윤이 보낸 비서들과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진우의 남루한 차림을 찍어댔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는 재벌가에서 버림받은 남편의 비참한 근황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죠. 서윤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어떠니? 자존심도 없는 저 남자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야? 가문의 수치야. 서희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묻은 흙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흙 묻은 손을 잡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죠. 당신들이 보는 건 수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땀방울이에요. 가문의 수치는 마음을 잃어버린 당신들이지. 서희의 목소리는 시장 상인들의 응원 소리에 묻혀 서윤의 귓가로 전달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당황하며 서희와 진우의 사진을 찍어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꾸민 가짜 뉴스와 비방 기사들이 인터넷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우가 정치를 하려고 시장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서희는 좁은 방에서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오히려 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가릴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어요. 내가 더 진심으로 다가가면 돼요. 진우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그는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말없이도 느낄 수 있는 그의 묵직한 진심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이 직접 찍은 짧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들이 욕할 때도 끝까지 할머니를 업고 길을 건너던 진우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화려한 연출도 없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정치가도 보여주지 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심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서희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남편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계되는 여론지표를 보며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진우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분노에 찬 서윤은 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비밀스러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을 넘어
정계와 언론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본가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이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법전을 넘기는 남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우는 더 이상 재벌가의 무능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심의 바다에서 태어난 정계의 가장 뜨거운 유망주이자 서희의 유일한 슈퍼스타였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맞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서윤의 검은 음모를 뚫고 진우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초라한 낡은 상가 건물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벽면에는 손으로 정성껏 쓴 대자보들이 붙어 있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식은 떡과 김밥이 놓여 있었죠. 서인은 퀭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사들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재벌가에서 쫓겨난 뒤 열등감에 사로잡혀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진우는 사무실 한편에서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이며 지지자들에게 나누어줄 유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서윤이 보낸 괴한들에게 밀려 넘어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던 것이죠. 서인은 남편의 절뚝이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재벌가 막내딸로 살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장 상인 몇 분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인은 혹시라도 남편에게 항의하러 온 사람들일까봐 본능적으로 진우의 앞을 가로막아 섰죠. 하지만 상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아닌 각자의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어제 다 찍어놨어요.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박서방님 밀치고 일부러 시장 바닥에 침 뱉는 거 다 찍었다니까요. 상인들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 속에는 서윤의 비서들이 진우를 위협하고 시장 상인들을 비하하는 생생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폭행의 증거가 아니라 거대 권력이 어떻게 민초들을 짓밟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죠.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인들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료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사 동기들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자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영상들을 가감없이 올렸습니다. 제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도 이 영상은 올라가자마자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한 편집도 없었고 멋진 자막도 없었지만 거친 숨소리와 상인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반응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느냐며 재벌가의 갑질에 분노하는 민심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진우를 시대의 영웅으로 자신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 진우는 사무실을 찾아온 상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지지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어 얻은 진짜 내 편들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며 진우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정계의 거물들도 이름 없는 이 후보의 행보에 주목하며 긴장하기 시작했죠. 재벌가 언니와 오빠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인은 사무실 창밖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시민의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응원하는 불빛이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빛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서희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책상 위에 놓인 강 회장의 사진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보셨나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람의 논리가 이기고 있어요. 서희의 독백은 깊은 밤 사무실의 정막을 뚫고 멀리 본가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시작한 진우에게 거대 야당의 영입 제의가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진우는 화려한 당사가 아닌 여전히 낡은 시장 상가 사무실에서 시민들과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고 진우는 명실상부한 정계의 슈퍼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서희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당선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을 무시했던 가문의 비리를 도려낼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이죠. 승리의 여신이 서희 부부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듯한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또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주 오래된 비밀에 관한 것이었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큰 해일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찬란한 승리 뒤에 가려진 거대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아버지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에는 강 회장이 안경을 쓴 채 낡은 신문 조각들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죠. 그 신문들은 모두 막내 사위 진우의 활약상과 시장 상인들의 미담이 실린 기사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들을 낚아채듯 치워버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즐거우세요? 막내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실 거냐고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돋보기를 내려놓고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읽을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내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검찰 인맥을 동원해서 박진우의 과거를 다 파헤쳤어요. 조만간 그 사람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 거예요. 강 회장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어 서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어째서 내 자식들 중에 가장 눈앞의 것만 보느냐? 저 아이가 얻은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게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을 꽉 채울 만큼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서윤이 그동안 진우를 몰락시키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했던 온갖 음모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가짜 뉴스를 뿌린 언론사 명단과 시장에 보냈던 괴한들의 입금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끝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응시하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내가 막내와 그 서생원을 내쫓았을 때 정말 그들이 미워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진정한 사자는 제 새끼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법이다. 올라오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올라오면 왕이 되는 거지. 그는 이미 서희의 결단력과 진우의 진정성이 가문이 오만한 피를 정화할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질투는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뛰쳐나가며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진우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무너뜨리라는 잔인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그 시각 서희는 캠프 사무실에서 당선 전략을 짜던 중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끊긴 진우의 연락과 사무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검은 차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죠. 진우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 위해 홀로 산동네를 찾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언니 서윤이 판 마지막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구두굽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진우의 부서진 휴대폰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 앞에 절벽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벽 아래에는 서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에게 은밀하게 건넨 짧은 메모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지켜만 보지 마라.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 것 같구나. 강 회장의 이 한마디는 곧 몰려올 거대한 해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더 큰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가문의 비호를 받는 언니가 아니라 가문의 주인이 되려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의 서재에서는 강 회장이 홀로 낡은 가족 사진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웃고 있는 막내딸 서희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숨막히는 진실의 공방과 가문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희는 실종된 남편을 구하고 언니의 음모를 세상에 밝힐 수 있을까요? 아버지 강 회장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시의 풍경 위로 긴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차 냄새와 함께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서희의 손등에는 남편의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죠. 산동네 골목길에서 발견된 진우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뭉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죠.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에 묻은 피를 문질러 닦았지만 붉은 자국은 번지기만 할 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벌가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수술실의 전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지만 서희는 차마 입을 떼어 물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서희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파도였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곧장 큰언니 서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쓰러진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세 단의 블랙박스 칩이 꽉 쥐어져 있었죠. 그것은 강 회장의 비서가 은밀하게 전달해준 서윤의 남편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서윤의 사무실 문은 거대한 장벽처럼 서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망설임 없이 문을 걷어차듯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서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서희를 비꼬았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애가 여긴 왜 왔니? 그 천한 남편 뒤처리나 하지 그래. 서희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블랙박스 칩과 함께 피 묻은 남편의 탄원서를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서류 위로 붉은 피가 튀었지만 서희의 눈빛은 그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서윤은 당황한 듯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내 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한 발 앞서 서윤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서희의 소나기에는 재벌가 막내딸의 고상함이 아닌 남편을 지키려는 아내의 처절한 힘이 실려 있었죠. 이미 복사본은 방송국과 검찰청 게시판에 전속 예약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칩을 부숴도 진실은 멈추지 않아.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감히 가문을 배신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서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문을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느라 사람 대접도 못하는 당신들이야. 서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무실의 넓은 공간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희의 기세에 눌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서희는 그런 언니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죠. 당신들이 가진 건 돈뿐이지만 우리 남편은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우릴 이길 수 없어. 사무실을 나오는 서희의 등 뒤로 서윤의 절규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서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희는 창밖의 도심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면 보여줄 당선 증표와 함께 그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뉴스 일면을 상상했죠. 강 회장은 비서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아주 작은 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희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진우의 거친 손을 잡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당신이 만든 세상이 이제 코앞에 와 있어요.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서희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정의로운 승리를 축복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윤의 남편인 박 검사의 집무실에는 이미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죠. 재벌가에 경고했던 성벽이 막내딸의 분노와 사위의 진심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우는 건강을 회복하고 시민들 앞에 당당히 서서 당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거 개표 방송이 흐르는 캠프 사무실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며 낡은 건물을 뒤흔들었죠.
서희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은 서희의 손바닥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화면 중앙에 당선 확정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의 바다로 변했고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박서방의 이름을 연호했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희의 손등을 토닥이며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가문의 화려한 조명보다 시민들이 밝혀준 작은 촛불들이 훨씬 더 밝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무실의 대형 화면에는 또 다른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의 남편인 박 검사가 선거 개입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얼굴을 가리는 형부의 모습은 그토록 오만했던 과거의 위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시대의 심판이었죠. 같은 시각 서윤은 텅 빈 자신의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었던 막내 동생과 그 남편이 이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서 있었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벌가의 성벽은 진실이라는 작은 균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미친 듯이 아버지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수신 거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뒤로 한 채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지만 복도 끝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나레이션이라는 설명 없이도 그녀의 추락은 참담했고 그 끝은 어둡고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희와 진우는 당선증을 들고 강 회장의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거 와인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듯 나갔던 그 거대한 대문이 이제는 부부를 위해 활짝 열려 있었죠. 강 회장은 정원의 정자에 앉아 묵묵히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사위 진우를 향해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는 도끼 어린 경영자의 눈빛 대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향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서희에게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서윤과 오빠들이 가로챘던 서희의 지분과 함께 가문의 진정한 주인임을 상징하는 인감들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열쇠를 받으며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전사로 단련시킨 그의 혹독한 교육 방식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진우는 당선증을 강 회장의 찻상 위에 올려두며 나지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가의 돈이 아닌 국민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서희는 정원을 거닐며 이제는 과거가 된 수모의 기억들을 하나씩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언니와 오빠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탓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마음속엔 복수의 쾌감보다 더 큰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은 이제 겨우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진우는 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멀리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고 서희는 여전히 그의 든든한 평강공주이자 참모로 곁을 지킬 것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올라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반란은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건넨 열쇠 꾸러미 중 하나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작은 상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 상자 안에는 서희조차 예상치 못한 가문의 마지막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기 전 서희는 그 비밀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나타나는 끊임없는 여정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서희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험산 줄령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찾은 강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어느덧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명절 식탁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지고 정원 곳곳에는 화합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죠. 서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탈하지만 기품 있는 차림으로 남편 진우의 곁에 섰습니다. 진우는 이제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던 청년에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그의 어깨는 더 이상 굽어 있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깊은 해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원 한가운데 마련된 야외 식탁의 상석에 앉아 사위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진우에게 건네며 가문이 어른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예우를 갖추었죠. 이제 자네가 짊어진 짐은 내 것보다 훨씬 무거울 것이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게나. 강 회장의 짧은 격려에는 그동안의 모든 시험과 믿음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과 오빠들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이제 진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시민 대표들과 상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재벌가만의 폐쇄적인 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뀐 것이죠. 서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투박했던 손등에 남았던 와인 얼룩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결심은 훈장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승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진짜 내 편 하나를 곁에 두는 것이었죠. 서희는 강 회장이 건네주었던 의문의 열쇠 꾸러미 중 마지막 남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열쇠는 저택 뒷산에 있는 작은 별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곳은 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모은 가문의 재산이 아닌 서희의 어머니가 남긴 소박한 유품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강 회장은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에 딸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희와 진우는 나란히 그 별장의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부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겠지만 두 사람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서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원했던 작은 소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이름들이에요. 당신이 나를 믿어줬던 것처럼 나도 이분들을 믿을 거예요. 서희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드라마 같았던 그들의 인생 역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서희와 진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며 그 진심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도 서희와 진우 같은 찬란한 반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온기는 오래도록 정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